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잔씩 즐기는 자바 코딩 레시피 한자코레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자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자바 알아가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자바라는 녀석이 어떤 아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첫 번째로 자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자바의 간단한 역사와 등장 배경에 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자바의 특징 6가지. 자바는 이런 언어예요. 자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바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자바의 간단한 역사와 등장 배경에 관해 살펴볼게요. 자바는 우선 처음에는 가전제품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가전제품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자바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이 가전제품용 프로그램용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1990년대 초반 미국의 IT 기업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제임스 고슬링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새로운 언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개발이 시작된 거죠. 1995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자바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언어였던 건 아닌데 자바가 인터넷과 웹이 발전하면서 자바가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과 웹 하면은 여러분 웹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웹 브라우저, 크롬, 엣지 그런 것들 위해서 작동하는 앱들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글 오피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웹 버전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예시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웹이 발전하면서 운영체제에 상관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거예요. 근데 자바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쪽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과 웹이 발전하면서 자바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따가 자바의 특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바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해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계속 권리를 갖고 유지 보수도 계속 여기서 담당을 했는데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2009년에 오라클에 인수가 됐어요. 오라클 하면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곳이죠. 이 데이터베이스로 잘 알려진 회사 오라클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인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바 역시 오라클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바의 권리도 오라클로 넘어갔고 자바의 유지 보수, 관리 그런 것도 다 오라클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라클에서 자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바, 왜 이름이 자바일까요? 이 자바가 이름이 처음부터 자바였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름은 오크나무에서 딴 오크였어요. 오크나무 하면 그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 있죠. 참나무, 오크나무처럼 단단한 그런 언어를 만들고 싶다. 여서 이름이 오크라는 얘기도 있고 연구소 밖에 오크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이름을 오크라고 지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처음 이름은 오크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오크가 이미 등록된 상표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은 그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자바 개발한 프로젝트 이름이 그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라는 이름은 자바 커피에서 따왔어요. 이 제임스 고슬링이 자바 커피를 좋아해서 자바에서 따왔다라는 말도 있고 아무 단어나 나열을 해서 거기서 아무 단어나 뽑은 게 자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자바 로고가 그래서 커피지요. 제가 강의명을 한 잔씩 즐기는 자바 레시피라고 한 것도 이 자바 로고 커피라는 거에서 따온 거고요. 두 번째로 자바는 이런 언어예요. 자바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바는 첫 번째로 플랫폼에 영향받지 않는 언어예요. 두 번째로 객체지향 언어예요. 세 번째로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언어예요. 네 번째로 풍성한 라이브러리를 가진 언어예요. 다섯 번째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섯 번째로 멀티스레딩이 편리한 언어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극히 정상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독립성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자바가 아까 플랫폼에 영향받지 않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 플랫폼 독립성을 지닌 언어라는 말인데요. 플랫폼 독립성이 뭐냐?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놓고 나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실행을 할 수 있다. 이게 플랫폼 독립성인데요.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스, 맥, 리눅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지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이게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용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맥에서 실행한다 하면은 맥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하고 나면은 윈도우, 맥, 리눅스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수정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JVM이라는 아이 때문에 가능한데요. JVM이 뭐냐? JVM 하면은요. 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머신인데요. 자바 가상 머신이 뭐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제 종속적인 프로그램은요. 운영체제 있으면은 이 위에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돼요. 이 안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근데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은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냐?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를 OS라고 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은 이 위에 바로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JVM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위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JVM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 OS에 맞게 환경을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OS마다 다른 환경 차이를 이 JVM이 해결을 해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주냐? 윈도우스가 있어요. 윈도우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맥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윈도우용으로 개발하려면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끼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여기다는 못 끼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인데 맥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했어야 했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C나 C++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그런 게 필요했다 그거죠. 근데 이제 이 위에 JVM이라는 게 올라가요. JVM. 이게 JVM인 거예요. JVM. 윈도우용 JVM, 맥용 JVM. 그리고 JVM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자바로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 이거를 수정 없이 여기다도 끼울 수 있고 여기다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JVM이 이 윈도우스는 이렇게 생겼고 맥은 이렇게 생겼는데 JVM이 위에 올라가서 이 운영체제별 환경 차이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기다도 끼울 수 있고 여기다도 끼울 수 있는 게 이게 JVM의 강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이시는 게 있나요? JVM의 모양 자체는 달라요. 윈도우용 JVM과 맥용 JVM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각 운영체제에 맞는 JVM을 한 번만 거기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바로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자바에서는 Write Once, Run Anywhere. 그러니까 한 번 작성하고 어디에서나 실행해라 라는 슬로건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WORA, Write Once, Run Anywhere. 이게 자바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플랫폼 독립성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 애플리케이션, 웹 하면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웹 환경에서는. 근데 이 Write Once, Run Anywhere 이 슬로건을 가진 자바가 그래서 웹 환경에서 되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바가 뜨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두 번째로 객체지향 언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인데요. 그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기존의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단지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각 객체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요. 이게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뭐 C 같은 절차형 언어로 프로그램을 입문하신 분들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객체지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실생활이랑 정말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자,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게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이 먼저 점원에게 음식 주문을 해요. 원하는 음식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손님 객체랑 점원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손님은 점원에게 주문을 주고 점원은 손님의 주문을 받는 거죠. 이게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점원 객체는 이제 주문을 받고 어떻게 하죠? 요리사 객체에게 주문을 전달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상호작용이에요. 점원 객체와 요리사 객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리사 객체는 어떻게 할까요? 음식 객체를 제조를 하겠죠. 주문받은 음식 객체를 제조를 해요. 이것도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 객체는 점원 객체에게 음식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원 객체는 전달받은 음식 객체를 손님 객체에게 전달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의 객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식 주문이라는 하나의 큰 작업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코드화한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자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백날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바를 실제로 배우고 객체지향이라는 이 개념이 코드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실제로 여러분이 배우시고 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고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자동 메모리 관리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바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언어입니다. 근데 메모리가 뭘까요? 자, 일단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죠. 이 공간을 메모리라고 해요. 메모리.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바로 이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녀석이 바로 램, 메모리인데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동안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가 이 메모리에 쌓여요. 근데 C 아니면 C++ 이런 언어에서는 이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해야 돼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메모리를 직접 제어하는 게 이 두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개발자가 필요해서 확보를 해놨어요. 메모리를. 그러면 사용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때제때 메모리를 해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계속 메모리를 차지를 해요. 프로그램 속도가 느려지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지요. 메모리를 제때제때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게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C와 C++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반면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줘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동안 필요가 없게 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치워져요. 그래서 개발자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 때문에 프로그램이 느려지거나 예상하지 못할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개발자는 더 중요한 기능 구현에 집중할 수가 있지요. 정리하면은 C나 C++은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수동으로 직접 해야 되지만은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 신경 쓸 에너지를 다른 중요한 기능 구현에 쓸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자바의 풍성한 라이브러리 특징에 관해 알아볼게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모아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기능들은 굉장히 어디에서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5, 4, 2, 3, 1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가 있다. 이거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렬해주는 정렬 알고리즘, 정렬 기능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에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기능들 이런 거는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라이브러리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기능을 다 직접 만들어서 써야 돼요.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라는 존재 덕분에 라이브러리에는 정렬 기능, 정렬해주는 코드, 최대값 찾아주는 코드, 최소값 찾아주는 코드, 평균 찾아주는 코드 이런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이 라이브러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 돼요.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이. 다른 언어들은 그럼 라이브러리가 풍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언어들도 라이브러리가 다 풍성한데 근데 자바는 역사가 30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런 만큼
라이브러리를 정말 방대하고 풍부한 양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개발자는 그래서 고급 기능, 꼭 필요한 기능,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자기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 구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요. 자, 5번째로 컴파일 더하기 인터프리터 언어. 자, 컴파일, 인터프리터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근데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코딩하는 여러분이고요. 이게 여러분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는 0과 1로 된 기계어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는 일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언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C++,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근데 컴퓨터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 0과 1로 된 기계어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C, C++, 자바, 파이썬 이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source 코드,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 소스 코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번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컴파일 방식입니다. 컴파일 방식은요. 여러분이 일단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짠, 이게 소스 코드예요. 여러분이 C, C++ 이런 언어로 작성한 소스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소스 코드를 한 번에 번역을 통째로 다 합니다. 그래서 목적 코드라고 불리는 거를 만들어요. 목적 코드라고 불리는 이게 기계어 번역본이에요. 기계어 번역본. 그 다음에 보통 프로그램은 목적 프로그램이 하나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목적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목적, 이런 다양한 목적 프로그램. 요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다 결합해서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흔히 EXE라고 부르는 그거 있죠.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한테 줘서 얘가 실행을 하게 하는 이게 컴파일 방식입니다. 요는 소스 코드를 통째로 한 번에 목적 코드로 번역을 해서 이거를 실행 파일로 만든다. 이게 컴파일 방식이고요.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컴파일을 하는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컴파일 방식 언어가 C랑 C++이죠. 그러면은 인터프리트 방식은 뭐냐? 인터프리터 방식은 소스 코드 전체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전체를 번역을 해서 목적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소스 코드를 인터프리터라는 번역기가 한 줄씩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즉시 실행해요. 중간 결과물이 없는 거죠. 읽는 즉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인터프리트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트를 수행하는 번역기를 인터프리터라고 하죠. 파이썬이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자바는 무슨 방식 언어일까요? 바로 자바는 짬뽕 방식 언어입니다. 왜 짬뽕 방식이냐? 먼저 여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먼저 번역을 해요. 컴파일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계어가 아니에요. 기계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 바이트 코드 파일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JVM 얘기 말씀드렸지요. JVM.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JVM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예요.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JVM에 주면은 JVM은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한 줄씩 읽어서 번역해서 즉시 실행합니다. 인터프리트 방식이죠. 여기에서는 컴파일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스죠. 자바의 특징이 플랫폼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컴파일에서 나온 결과물인 바이트 코드 파일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죠? JVM이에요.
윈도우용 JVM, 맥용 JVM, 그리고 리눅스용 JVM 등등등 JVM은 운영체제마다 다르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같은 바이트 코드 파일인데 윈도우용 JVM한테 갖다 주면 윈도우에 맞게 기계어로 인터프리트를 하는 거고요. 맥용 JVM에 갖다 주면 맥에 맞게 이게 번역하는 거고 리눅스에 갖다 주면은 리눅스용 JVM이 리눅스에 맞게 인터프리터를 해서 이렇게 플랫폼 독립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바는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자바의 특징 쉬운 멀티스레딩. 자, 멀티스레딩이 뭐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메신저 앱, 카톡 같은 거 있죠. 받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채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파일 다운로드 중에는 뭐 채팅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멀티스레딩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뭐 카톡으로 예를 들면은 카톡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하나, 또 메신저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의 카톡이란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멀티스레딩이에요. 그럼 다른 언어는 멀티스레딩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요. 자바가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자바가 쉬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자바의 간략한 역사와 등장 배경에 관해서 알아봤죠? 처음에는 가전제품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1990년대 초반 미국의 IT 기업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제임스 고슬링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공식 발표는 1995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별로 인지도가 없었지만 인터넷과 웹이 발전하면서 WORA의 특징을 가진 자바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2009년에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기업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자바의 권리 역시 오라클에 넘어갔고 자바의 유지보수 관리 역시 현재까지 오라클이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자바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지요. 자바는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JVM의 존재 덕분에 윈도우, 맥, 리눅스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한 번 작성하면은 바로 휴성 없이 어디에서나 실행을 할 수 있다. Write once, run anywhere 라는 슬로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객체 지향 언어. 자, 시작점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기만 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달리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그리고 C, C++처럼 메모리를 수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언어이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기능들을 다양하게 가져다가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매우 풍성한 언어다. 그 다음에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다.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 파일로 소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 파일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컴파일이 사용되고 바이트 코드 파일을 JVM이 읽어서 실행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사용이 된다. 자바는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모두 사용하는 언어다. 마지막 6번째, 멀티스레딩이 편리하다. 멀티스레딩이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바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